네, 안녕하십니까. 7번째 NBA 온에어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가 되니까 좀 인연이란 단어를 조금 인연이라는 단어를 한번 언급하고 싶네요. 뭐 인연이라는 건 참 어렵고도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피천다 선생님의 인연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 라고 말이죠. 저에게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여기 3명과의 인연도 벌써 10년입니다. 현명하게 좋은 인연 잘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방송하면서 여러분과 잠깐 스치듯한 인연도 잘 살려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많은 인연들이 생기길 바라며 행운이 가득한 럭키세븐 7번째 녹음을 시작합니다. NBA 온 에어. 오글거려. 피천드 선생님 나와요. 다음 주에 뭐 황순원 소나기 나오고 뭐 이런 백지하다가 나오고. 오늘도 함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저희 프로들을 소개합니다. 학도님. 예, 안녕하십니까, 학도입니다.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수인입니다. 자유인님. 네, 자윤입니다. 네, 지난주 댓글 소개로 댓글이 좀 많이 달려서 저희의 제가 말씀드렸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 인연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저희의 첫 번째 인연은 저희가 봤을 때는 박기훈님입니다. 예. 예. 시원하게 실명을 샤라웃 그냥. 박기훈님. 실명이 아니라 여기 그 아이디를 박기훈님이라고. 아이디가 박기훈님. 예. 지난주에 저희가 슬램덩크 댓글을 지웠다고 사과 방송을 했었는데 스스로 지웠다고 자수했어요. 너무 착하신 분입니다. 진짜 너무 웃겼어요.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말씀해주신 솔직함, 네. 그 정직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와 인연을 감사히 여겨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제가 댓글에 메일 주소를 제가 박기훈님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루키 3호로를 저희가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닉네임 스스로 바꿀 수 있던데. 그래요? 제가 들어가서 박기훈님. 제가 타야겠네. 박기훈 1, 2, 3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웃겼던 게 댓글 제가 하셨어요. 그 자유인님 농사랑 얘기 뭐예요? 농사롱이 뭐야 근데? 그거 좀 궁금합니다. 저는 농사롱이 뭐야? 농사롱을 처음 들어봤어요. 다른 루키 기자분들이 하는 팟캐스트인데. 팟캐스트야? 뭐 거기 나갔어요? 모르겠어요. 두탕떼야? 처음 봤어. 박기훈님 하나 더 댓글 달아주셨군요. 자유인님 농사롱 잘 들었습니다. 농사롱 뭐 하고 다니냐? 뭐 하고 다녀? 어쨌든. 이상하네. 네, 저희 이번 주 또 다른 인연 댓글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빡보롱님? 일본어를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빡보롱님. 너무 유익한 방송이네요. NCAA 정보도 너무 유익했습니다. 르브론 만세. 뭐 NCAA 얘기해서 누가 봐도 그냥 르브론 팬인 거죠. 네, 다음은 이한님.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방송에서 NCAA를 다뤄주신 것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제가 유학하는 학교가 속한 리가 썸릿 리그라고 그리 강한 리그는 아니지만 이 지역에 혹시 괜찮은 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썸밋 리그라고 하면 미드웨스턴 쪽이니까 한국인이 많은 인디애나 스테이시나 뭐 인디애나 쪽이신 것 같은데. 뭐 그쪽 학교일 가능성이 높죠. 네. 아무래도. 썸밋 리그 무슨 대학이 있죠? 거기 뭐 농구 잘하는 대학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보다 이제 많이 강하지 않은 뭐 사우스 다코타 스테이트나 노스 다코타 스테이트, 뭐 포트 웨인 뭐 이런 학교들이 있고. 학교를 옮기셔야겠네. 그럼 농구 잘하는. 리그를 좀 리그. 근데 유명한 스타들이 있을까? 좀 주목하면 선수? 일단은 NBA 간 선수들이 별로 없는데 역대급으로 보면은 최근에 뛰고 있는 인디애나의 조지 힐. 조지 힐. 노란 머리. 네, 그래서 IUPUI라는 대학에서 드래프트 15번 픽으로 이제 샌안토니오 간 사례가 있고. 네. 그렇죠.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네, 조지 힐 트레이드 레너드 얘기할 때 한번 했죠. 그리고 올해는 그 포트 웨인 대학교의 맥스 랜디스라고 이제 4학년인데 이 슈팅 가드거든요, 백인. 이 선수가 올해 이제 서밋리그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수상을 했고 뭐 평균 18.7득점에 뭐 3점도 서너 개씩 넣고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님. 네. 다음 댓글은 영순이 ABC. 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NCAA도 다뤄주셔서 다른 NBA 방송과 차별화가 되네요. 앞으로도 자세히 다루세요. 3월 하면 KBL 플레이오프라는 말씀이 너무 웃겨요. 그쵸? 플레이오프죠. 3월 하면 KBL 플레이오프죠. 네. 저는 KCC 응원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사이좋게 다양한 주제 다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KBL을 싫어하진 않는데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서. 전 싫어합니다. 다만 저희랑 같이 되게 지인이 이제 모비스 팀 관계자들이어서 조금 이렇게 모비스는 조금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저도 KCC 옛날에 이상민 형 계실 때 되게 많이 올해 우승하셨죠? 추성균 감독 우실 때 정규리그 우승했죠. 좀 찡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얘기하면서. 네. 다음은 노랑물결님. 요즘 다시 NBA에 빠져 사는 아저씨입니다. 어릴 적 루키 잡지를 보며 샤크와 페니 하더웨이의 올랜도를 열광한 후 NBA를 멀렸다가 요즘 다시 NBA를 보고 있습니다. 팟빵에 농구방송 거의 다 들어왔는데 제일 재밌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처럼 요즘 NBA를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듣기 너무 편합니다. 아마 저처럼 농구 열풍으로 NBA를 보다가 안 보고 다시 접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선수들이 지금 뭐 하는지 근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되게 좋으신 댓글 달아주네. 참고로 불수 넘버원, 데릭노즈 넘버원. 감사합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여기 써 있어요. 데릭노즈 넘버원. 본인이 쓰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네. 근황. 뭐 선수들 주로 은퇴해서 방송에 나온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방송에 나온 사람 누가 있죠? 뭐 엄청 많이 있어서 사실 뭐 방송 국별로 이제 사실 되게 그 많죠? 멤버들이 있죠. 다 데리고 와서. 가장 뭐 유명한 그 전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TNT 나오는 지금 이제 찰스 바클리, 샤킬 오닐, 케니 스미스 이런 정도 주로 쓰겠고, 뭐 ESPN에서는 뭐 지역 현지 방송을 그 캐스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스포츠센터 이런 데서 활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누가 있을까요? 지금 너무 많아서 사실. 그렇죠. 그랜트 힐이나 아이지아 토마스. 그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NBA TV에서 지금 TV에서 활동하고 하죠. 있죠. 예. 예. TV에서 나오고 있고. 아이지아 토마스도 NBA 예, TV에서. 그리고 NBA TV에서 그 오프 시즌에 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오픈 코트라는 재밌어요. 그거 재밌어요. 오픈 코트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예전 레전드 선수들이 많이 나오죠. 뭐 샤킬 오닐, 뭐 아이지아 토마스, 레지 밀러, 뭐 스티브 스미스 또 있나요? 뭐 데니스 스캇도 있고요. 릭 팍스, TNT 4명이 지금 어떻게 되죠? 샤킬 TNT 4명이 샤킬 오닐, 바클리? 찰스 바클리, 케니 스미스 그리고 어니 존슨이죠. 전 재작년에 그 TNT 오프닝 팁오프 오프닝 그 방송 현장 갔는데 어니 존슨 너무 보고 싶었는데 봤는데 간지가. 어니 존슨 대단한 분이에요. 그 샤키를 바로 눈앞에 마주쳤는데 정말 덩치가 그냥 돼지 아저씨 같더라고요. 어니 존슨은 진짜 저희가 비디오로 이제 녹화해서 NBA 보던 시절부터 이미 그쵸. 1세대 NBA를 지금 그 진행하시던 분이라서 참 잘하세요 그분. 그리고 저희 정규 시즌 MVP 투표권도 직접 행사하는 분이죠. 그만큼 이제 언론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대단한 분이죠. 목소리도 참 좋고. 그렇죠. 네.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은퇴 선수 중에서는 그 좀 특이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 뭐 이 당시 선수들을 좀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케빈 존슨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피닉스 선스에서 그렇죠. 이제 메인 가드를 굉장히 보고 훌륭한 포인트가 되었죠. 정치계 입문하죠. 그래서 세크라멘토 시장을 지금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특이한 게 마버리 있죠. 마버리는 중국의 MVP. 중국의 최고의 외국인 선수이자 그리고 스타버리라고 하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을 중국에서 되게 크게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말론이 좀 웃겨요. 칼말론은 레스토랑하고 딜러십 운영하고 차 딜러십 운영하고. 칼말로는 원래 좀 취미가 되게 소박한 분이라서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무채부하면 되게 무채부. 네. 아직도 그렇게 머슬업을 피트니스를 아직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네, 이 정도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뚝깍 빽딱 칙칙 뚝깍뚝찍. 옛날에 서든어택에도 많이 보던 아이인데. 너무 재밌네요. 뭐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애청할게요. 감사합니다. 구스몽멍멍님, 동령님들과 맥주 한잔하면서 농구 이야기 나누는 달달한 분위기 최고네요. 매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언제 한번 같이 술 한잔할 기회가 있으면 한 잔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스트 7204님, 선수들 별명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선수들 별명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냥 주요 선수만 말하면 디마커스 커즌스 부기맨이 있죠. 부기맨. 부기맨. 네.
부기맨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부기맨이 왜 부기맨이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기맨은 약간 그 말 안 듣는 애들한테 겁주려고 야 부기맨 온다 막. 너 도깨비 온다 이런 것처럼 너 부기맨 온다 뭐 이런 느낌이죠. 옷장 속에 막 부기맨 네. 숨어 있다고 하면 애들 무서워갖고 막. 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AK-47 그렇죠. AK-47 있죠. 안드레이 킬릴레코. 예, 그렇죠. 사실 뭐 제일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 정도 선수들은 다 하나씩 이제 NBA 별명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캥거루 슈터 조성원. 컴퓨터 가드 이상희. 처음 들어보네. 글러브. 게리 페이트. 그렇죠. 그렇죠. 글로브 K-패튼 있죠. 제일 참신한 별명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그 앞에 이니셜을 따서 이제 그쵸. 그 트리랭코도 그런 경우가 있고, 예, 그런 경우가 CP3나 많은데, 이런 것처럼. 예, 근데 참신한 것 같아요. 글로브 페이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이슨 윌리엄스의 화이트 초콜릿. 예, 약간 백인인데 되게 흑인처럼 농구한다고. 제일 과대평가된 선수죠. 하이라이트 필름계에선 조던인데 그렇죠. 실제 실제 경기는 보면은, 그렇게. 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게 도미니크 윌킨스의 The Human Highlight Film. 도미니크 케이스. 그것도 뭐 되게 좋죠. 그리고 간지남. 앨런 아이버슨의 디 앤서. 그렇죠. 정말 멋있네요. 이게 멋있. 네. 이 닉네임 진짜 멋있는 거야. 디 앤서. 왜 뒤에 써죠? 경기 정답을 내가 주니까. 내가 답을 알려주니까. 야투율로 주진 않는데 다른 걸로 넣는 거죠 이제. 경기에 답을 내려주니까 디 앤서죠. 그리고 아까 앞에 뭐 은퇴한 거 칼말론 얘기했던 더 메일맨 매일같이 정말 잘 한다는 부분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저희가 저번에 댓글을 진심으로 소개했던 바툼 88님이 너무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진짜 감사해요. 진심으로. 이게 마지막을 보시면 제가 낮에 방송 듣고 너무 흥분해서 후기를 레포트 수준으로 달았는데 근데 이게 사투리 같던데. 이게 잠깐 그 미국에 계시는 것 같은데 달았네 얘 이러면서 다음에 공개 한번 합시다. 다들 갈깁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진짜 근데 그 여기 써주신 댓글이 정말 수준이 높고 포틀랜드의 진짜 광팬이신 것 같아서 여기 보시자면 뭐 데미안 릴라드의 랩을 한다는 얘기를 써주셨는데 예, 데미안 릴라드가 랩을 되게 잘하죠. 그리고 이제 데임 돌라라고 하는 AKA 데임 돌라라고 하는 DOLLA라고 하는 그런 AKA 닉네임으로 일단은 래퍼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레이셜 하모니 그러니까 뭐 인종에 대한 화합이라는 주제로 이제 비거 댄 어스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우린 더 되게 위대한 사람이다는 비거 댄 어스라는 랩으로 해서 이렇게 좀 했거든요. 발표를. Need to look up to the sky and let go of all the pride. The game changing. We're trying to make arrangements and let go of that anger. Put that food into our brain instead. Aiming steady. 저의 온에어 페이스북 NBA 온에어 페이지에 제가 과거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인기가 너무 없더라고요. 좋아요 3개. 좋아요. 3개가 아무도 안 봐. 주인장님이랑 나랑. 나는 보고 랩이 좋아갖고. 이제 저희 4명 중에 1명은 안 누른 거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바튼 88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저 좀 선물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미국에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뭐 보낼 게 없어갖고. 뭐 일단 뭐 한국에 계신지 미국에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눌님 지로지로죠. 눌님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느바 소식을 트위터를 트위터를 통해 많이 듣는데 팔로우하면 좋은 계정 추천해 주세요. 뭐 좋은 계정이라고 하면 뭐 NBA 인사이더들 혹은 뭐 언론인들을 좀 추천해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뭐 한두 분이 아니죠. 네, 미국 맞죠. 언론에서 지금 활동하는 이제 경력이 오래된 분이 한두 분이 아니지만 뭐 방송국별로 대표적인 분들 소개시켜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ESPN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마크 스타인 이분이 사실 신뢰성이 굉장히 가장 그나마 그렇죠. 높죠. 물론 이제 ESPN이 예전에 이제 그 르브론 클리브랜드 컴백 때 좀 이제 오버를 날리면서 좀 이제 치명적인 이미지의 어떤 그런 타격을 입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전통적인 대표적인 언론이기 때문에 뭐 마크 스타인 정도를 ESPN에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스티븐 A 스미스 이분이 있죠. 스티븐 A 근데 스미스가 그분 스테판 A 스미스야 아니면 스티븐 A 스미스. 스티븐? 네, 스티븐 A 스미스. 반말을 했네. 죄송합니다. 이분은 뭐 사실 예전에 그 앨런 아이버슨이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라는 그 현지 신문에 이제 NBA 기자 그 기사를 올렸던 분이고 또 ESPN에서 자기 코너로 이제 토크쇼를 진행했었던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 퍼스트 테이크죠. 퍼스트 테이크라는 이제 되게 재밌는 쇼죠. 디베이트. 스킵 베일에서의 디베이트를 진행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워낙 이제 오랫동안 NBA를 다뤘던 분이고 또 이제 굉장히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해요. 그 리액션도 굉장히 흑인 특유의 그렇죠. 그 그루브함.
그리고 말을 정말 명쾌하고 뚜렷하게 잘합니다. 네. 르브론, 네. 르브론. 뭐 스티븐 A 스미스를 들 수 있고 네. 또 야후 스포츠의 그 마크 제이 스피어스죠. 네, 이분도 사실 굉장히 그 어떤 NBA 루머계 쪽에서 굉장히 많은 걸 했었고 또 그 최근에 그 언론 상도 받은 분인데 그 데이비드 얼드리지 이제 NBA TV에서 NBA TV에서 지금 이제 루머를 다뤄주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굉장히 이런 속보들을 굉장히 빨리 업데이트를 그 사람 해주시죠. 참 인터뷰 잘 그렇죠. 이끌어가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댓글을 다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뉴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클라호마가 서부 강호와 2연전이 있었는데 둘 다 졌습니다. 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일단 두 경기 서부 강호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그다음에 LA 클리퍼스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2연전 모두 2연패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부터 얘기해 보시죠. 지난 경기가 며칠 안 됐었잖아요. 그 그쵸. 골든 스테이트 경기가. 난리 났었던 그 경기. 그렇죠. 이제 골든 스테이트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인데요. 네. 기대와는 달리 이제 뭐 3쿼터까지는 그래도 접전을 또 벌이다가 마지막 4쿼터에는 좀 가비지 형식으로 끝내서 좀 아쉬움을 보여줬죠. 오클라호마 시티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쵸.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한 끝이 딱 느껴지는 그 차이가. 그 딱 종지부를 찍어줄 수 있는 물론 에이스가 두 명이나 있지만 이런 면에서 지금 올 시즌만 치면 이제 커리랑 어떤 그 좀 차이가 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 NBA 온에어 페이지에 제가 또 망언을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러셀 웨스트브룩의 도끼를 품은 그 트윗을 다시 올리면서 야, 이번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별로 들렸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네. 근데 이 경기 보고 좀 아쉬웠던 거는 듀란트가 너무 힘겹게 질주를 하는데 웨스트브룩 너무 생각 없이 질주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듀란트도 턴오버 되게 많이 저지르고 이번에 좀 부담이 있었던 건 전날 경기에 충격도 좀 있고 해서 좀 그쵸.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백투백이었고 또. 네. 그냥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그 골든 스테이트의 경기를 얘기하면 너무 경기 중요 시기에 보네드 플레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웨스트브룩이 너무 많은 보네드 플레이를 많이 했고 다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스테판 커리의 위대함.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여유 보셨어요? 네. 백드립을 해갖고 세기를 박아주는 마지막 3점 2개. 스텝백으로. 30점 이상 연속 경기가 5경기째입니다.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의 홈 경기 연승이 옛날 불스와 이제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제 한 경기만 더 하면 신기록을 세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 경기는 지난주에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이거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클리퍼스 경기가 좀 가관이었어요. 그렇죠. 이 경기가 오히려 더 네. 충격적이죠. 저는 전반 보고 껐거든요. 맨날 중간에 끄시네요. 와, 전반 보고 껐는데 이게 그 LA 클리퍼스가 이겼더라고요. 네. 4쿼터 22점 차. 역전. 와, 대단했습니다. 네. 경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뭐 경기 결과는 이제 103대 98로 클리퍼스가 대역전승을 거뒀고요. 뭐 4쿼터 점수만 딱 보더라도 이제 35대 13으로 클리퍼스가 이제 대역전극을 펼친 걸 13점 넣었어. 13점을 넣었어요. KBL도 아니고.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16점 차로 이기고 있을 때 클리퍼스가 7분 30초 동안 26대 5 런을 기록을 그쵸, 했거든요. 그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오클라호마 시티. 야투도 이제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이제 야투도 굉장히 안 들어가고. 4쿼터 야투리 2할 오픈이었죠. 그쵸, 25%였죠. 네. 그러니까 이 경기에 사실 제가 느꼈던 거는 물론 이제 골든 스테이트와의 어떤 그 지난주에 그 패배로 인한 어떤 그런 멘탈적인 어떤 그런 충격이 있기도 했겠지만 뭔가 플레이상의 그러니까 전술상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야 이번에 웨스트브룩 한번 아이솔레이션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듀란트 한번 혼자 가가지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플레이가 거의 4쿼터 내내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던 그 스캇 브룩스 감독이 잘린 결정적인 이유잖아요. 어떤 4쿼터에 그렇죠. 4쿼터에 어떤 이 두 선수를 살려서 어떤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임을 당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대학 농구 시절부터 어떤 다양한 선수들의 어떤 재능을 잘 살리는 전형적인 대학 전술을 쓰는 빌리 도너머 감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쿼터에 계속 아이솔레이션 플레이 위주로 단순한 전술이 나온다는 거는 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시즌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클라호마가 과연 시즌 말까지 어떻게 이걸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듀란트도 이거 경기 끝나서 좀 굉장히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었죠. 그 어떤 멘탈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선수들 지금 뭔가 승리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네, 맞아요. 자기가 제일 예, 준비 안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해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고, 예, 남은 한 20여 경기 남았을 텐데 지금 남은 경기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LA 클리퍼스 차이를 만들었던 것은 벤치 자원들의 득점 생산력이었죠. 사실은 오클라호마 시티는 벤치에 27득점을 하고 근데 그리고 이 벤치를 살렸던 건 물론 이제 CP3의 엄청난 또 활약이 있었죠.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핀 없이 지금 혼자서 지금 20득점 10어시스트 경기를 지금 거의 지금 매번 쏟아내고 있거든요. 시즌 평균이 19.9득점에 네. 9.6 어시스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그리핀 선수 위주의 어떤 그런 오펜스가 많이 중심이 됐었는데 이제 그리핀이 이제 그 없어진 이후로 맞아요. 없어진 이후로 폴이 굉장히 지금 잘 리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대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탯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그리핀이 아웃되기 전에는 CP3가 평균 득점 17.7에 8.9 어시스트였거든요. 근데 그리핀이 아웃되고 난 다음에 평균 득점 21.8, 어시스트는 10.3. 그러니까 득점은 4점이 오르고 어시스트는 하나. 그리고 중요하게 3점이 또 하나가. 예. 너무 사랑스럽네요. 진짜. 아니 그날 경기도 사실은 마지막에 연속적으로 그 따라잡는 중요한 플레이들을 이제 스피스가 많이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뭐 벤치 자원들의 활약 그리고 디안드레 조던의 활약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웨슬리 존슨이 그렇죠. 추격 3점 2방. 그렇죠. 코너에서 3점을 그다음에 이제 크로포드 뱅크샷 넣고 그 중간에 디안드레 조던의 그 엔드원. 엔드원 2개. 자말 크로포드 그 똥슛은 진짜 그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어떤 네. 클러치 바로 지난 10년간의 어떤 그런 부진한 그런 사례를 들었었는데 크로포드가 말도 안 되는 그거 진짜 컨텐츠가 뱅크샷을- 명확하게 됐거든요. 네, 듀란트가 컨텐츠를 명확하게 했는데 그거를 진짜 잘해요. 근데 그렇죠. 크로포드는 오히려 그 그리핀이 나가고 살아났어요. 그리핀 그렇죠. 전에는 평균 득점이 11점이었는데 그리핀 나가고 17점을 올렸습니다. 6점이나. 6점. 크로포드는 뭐 사실 출전 시간만 주면은 그리고 공만 지어주면 언제 어디서 득점할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했을 때 사실 되게 놀라웠던 건 디안드레 조던이 엔드원을 하고 자유투를 넣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자유투를 2번의 엔드원을 받았는데 2개 다 넣었어요. 좀 느린 것 같아 자유투. 아니 저 결정적인 순간에 자유투기에 얻으면 디조던이 골대를 한참 바로 그리고 기를 모읍니다. 원기호야. 눈이 되게 선해. 동그래요. 좀 바보 같지 않나요? 표정이 이렇게 살짝 바보 같은 거. 사실은 디안드레 조던의 그 바보 같은 표정은 그때 옛날에 그 브랜든 나이트를 그렇죠. 완전히 인연페이스 진짜 유명한 덩크죠. 사실 공중에서 그냥 날려버렸죠. 2014년 더 덩크 오브 더 이어인데 그렇죠. 그냥 완전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다 표현하더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이트가 안 죽은 게 신기해요. 진짜 완전 한 다음에 그 특유의 캐런 버틀러랑 둘이서 이렇게 특유의 바보 같은 표정 지을 때 귀엽더라고 되게. 이제 반면에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는 웨스트브룩이 6개 던져서 빵 프로 4쿼터에. 그렇죠. 듀란트도 6개 던져서 2개밖에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학돈이 말씀하신 25-6런이죠. 25-6. 그쵸, 25대 6. 25대 6런 일어날 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야들은 7%. 진짜로 가관입니다. 저 턴오버도 6개나 저지르고요. 네. 4쿼터 때. 반면에 이제 클리퍼스는 턴오버 하나.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왜 진짜 역전이 많은 당했는지. 네. 그냥 4쿼터에 너무 집중력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유일한 골수의 대항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반면에 LA 클리퍼스는 서부 4위로 이제 서부 3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이제 경기차가 한 경기 수준으로 좀 줄었습니다. 네. 그리핀 없이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팀 스탯만 보면은 그리핀이 없을 때도 잘합니다. 그렇죠. 그리핀 있을 때 31경기에서 승률이 5할 8푼이었는데 그리핀 없을 때 29경기에서 승률이 무려 7할 5푼. 네. 뭐 그 자세하게 이제 스탯을 좀 보다 보니까 득점은 올랐고요. 평균 득점. 실점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3점 시도가 평균 6개가 들었어요. 한 경기에. 와, 엄청나게 늘었네요. 그래도 성공률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볼 무브먼트 되게 좋나 보네. 그렇죠. 그리핀의 UCG 레이시 그 클리퍼에서 제일 높거든요. 30점 몇으로. 근데 그리핀이 빠지면서 강제적으로 어떤 스몰볼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기에는 코트 비전이나 리딩하는 능력으로는 리그 탑인 크리스 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네.
네크로맨서 같아요. 막 시체들 살리는 거죠. 죽어있던 벤치 자원들 다 살렸어. 진짜. 그리핀 곧 돌아온다고 이제. 네, 그리핀 돌아옵니다. 아니 근데 CPS는 진짜 어마어마한 게 PER이 리그 전체 50경기 이상 뛴 선수 기준으로 6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하긴 스테판 커리, 웨스트브룩, 케빈 듀란, 르브론, 가와이, 레너드 다음이니까 정말 대단하죠. 최근에 근데 어제 크리스폴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퍼스가 이제 그리핀이 있고 없고 때 성적이 너무 많이 차이 나면서 이제 그리핀이 있는 게 오히려 팀 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들이 이제 몰아감에 있어서 네. 크리스폴이 이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뭐 리그는 모르겠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리핀이 없는 라인업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플레이오프 전날 돌아온다는들 플레이오프는 그리핀과 같이 뛰어야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그 리더십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크리스폴은 좀 리더십이 좀 뭐 높다. 리더십도 리더십이고 사실이죠. 아,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맞는 사실. 이게 정규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상대하는 팀이 계속 바뀌잖아요. 한 번 이 팀이랑 경기를 하면은 다음엔 다른 팀이랑 경기를 하는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면 이제 베스트 오브 세븐이 되면서 서로의 어떤 전술적인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분석이 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템포가 좀 슬로우해지면서 하프코트에서 좀 공격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핀 같은 선수가 없다면은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요새 그 경기 보면은 디조던하고 그 2대2 게임을 하죠. 근데 디조던은 슛이 없습니다. 덩크밖에 없죠. 네, 덩크밖에 피켄팝을 할 없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핀과는 피켄롤이 가능하다면 피켄팝이 가능한 거죠. 피켄팝이라고 해서 팝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디조던이랑은 피켄롤만 가능한. 그렇죠. 여기서 픽앤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픽을 스크린에 쓴 다음에 센터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슛을 던지는 걸 의미하고 그렇죠. 픽앤롤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롤. 뭐 쉽게 생각하시면 스크린 걸고 같이 수비수와 함께 롤링해서 안쪽으로 인사이드 들어가는 걸 롤링. 그다음에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이제 픽앤팝.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절 네. 방송. 네, 어쨌든 요즘에 클리퍼스의 상승세가 좀 무섭고 뭐 그리핀이 돌아왔을 때 모습도 한번 지켜보면서 향후에 이제 LA 클립스가 리그에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CP3가 정말 좋은 챔피언십을 한 번은 좀 꼭 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리핀이 돌아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핀한테 한번 마셔봐야 정신이 아무리 친해도 맞는데. 근데 크리스폴은 또 워낙 또 이제 성격도 강한 스타일이잖아요. 호락호락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원래 워낙 이제 승부욕과. 워낙 또 팀메이트한테 좀 이렇게 혹독한 스타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핀이 쉽게 주먹 날리지 못할 거예요. 네, 다음은 간단한 가십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뭐 바이아웃 기간이 끝났습니다. 바이아웃 기간이 끝나면서 몇몇의 선수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조던, 비즐리가 휴스턴으로 복귀했습니다. 중국이 좀 마벌이 아니었어요 아까? 마벌이라고 아까. 그 땅이 넓어서 조던이 여러 명이. 각 성마다. 비즐리가 중국 리그 MVP 이번에 땄거든요. MVP 수상하고 휴스턴으로 복귀했습니다. 포지션이 뭐예요, 이 선수? 스몰 스몰 포워드고 이제 지금 트렌드에 따라서 뭐 4번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비즐리 참 대단한 게 몇 번을 지금 들락날락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지금 막 너무 사실 NBA를 세컨드 찬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고마워야 되는 거 사실 잘 오지 않는 기회인데 이 선수는 지금 한 세컨드 찬스만 10번 네 맞은 것 번인가 같아요. 다섯 번째 오는 모든 거죠. 팀이 아직도 이제 비즐리가 가진 어떤 득점원으로서의 그런 재능을 잊지 못하는 거죠. 사실 맞는 부분이기도 하고. 성격이 더러운데 그 사람이. 그 멘탈이 쓰레기입니다. 답이 안 나와요. 요즘으로 따지면 어느 급이에요? 커즌스급? 뭐 커즌스 런도 섞은 다음에 믹스로 돌린 수준. 그 정도의 비즐리는 유명하죠. 그 케빈 듀란트랑 그 길거리 농구하다가 케빈 듀란트 진짜 정말 발리거든요. 네. 근데 비즐리도 되게 공격은 잘했는데 그러니까 듀란트가 또 역시나 계속 매겼어요. 근데 이제 팬이 이제 수비에 관련된 조크를 던진 거죠. 그래서 관중석 가서 싸워. 그런 영상이 있어요? 성격 네, 있어요. 이 선수는 뭐 사실 오프코트에서의 어떤 이슈를 말하면 정말 셀 수도 없습니다. 뭐 막 사람 때린 것부터 시작해서 막 별의별 막 범죄 지르고 막 정말 너무너무 많은 어떤 그런 코트 외적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NBA 선수 기관들이 포기할 만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제 득점 부분의 하나에서는 정말 특출한 스코어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휴스턴 이번 시즌 완전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네,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뭐 3, 4번 누구 뛰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휴스턴 얘기 나오니까 휴스턴에 타이러슨이 인디애나를 갔습니다. 네.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서 벤치에서 오랫동안 쉬면서 네. 이제 다음 시즌을 위해서 네, 건강을 이제 좀 이렇게 챙기면서 챙기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어제 케빈 마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케빈 마틴, 그렇죠. 케빈 마틴, 샌안토니오로 먼저 맞습니다. 네, 가서 건강히 또 벤치에 네, 이번 주 위클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다음은 저희가 위클리 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동부 1위입니다. 네, 너무 많은 드라마, 너무 많은 말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향후에 동부 1위를 수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되는 팀입니다. 클리블랜드 캐빌리어스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얘기할 게 많으면서 조심스러운 팀이죠. 왜 조심스러우시죠? 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빡브론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렇죠. 네, 얘기해 보실까요? 뭐 지금 현재 성적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43승 17패로 동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 토론토 랩터스와는 단 2경기 차로 네. 좁혀졌습니다. 네. 네. 클리블랜드 최근 경기력이 조금 이슈들이 많죠? 그렇죠. 뭐 최근 5경기 오늘까지 해서 이제 6경기면 3승 3패인데 사실 3패가 이제 뭐 르브론도 없었던 경기도 있고 뭐 토론토를 만나서 이제 동부 강호였으니까 진 것도 있는데 이겼죠. 이제 디트로이트한테도 지고 뭐 인디애나한테는 겨우 이겼고 사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경기력에 이제 저하가 조금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오늘 경기는 조금 되게 무난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최근의 경기에 대해서는 좀 이슈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의 경기 그 클리블랜드의 이제 승률을 좀 보면 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12월 달에는 61%의 승률을 보이다가 네. 1월에는 확 올라오죠. 80%의 승률을 보이면서 이제 동부의 리더다운 모습을 네. 보였는데 2월에는 결론적으로 8승 5패 61%로 다시 떨어지면서 좀 이슈가 생깁니다. 근데 실점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야투율도 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르브론 제임스죠. 그렇죠. 클리블랜드를 얘기하려면 이제 르브론 제임스인데 사실 르브론만 얘기하고 지나가도 다 이 팀에 대해서 설명 다른 없지만 그만큼 그 선수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그 클리블랜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의 한 80%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르브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네. 크죠. 뭐 자료를 보시면 뭐 다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그 클리블랜드의 3인방이죠. 뭐 르브론 제임스, 케빈 러브, 그다음에 카이리 어빙이 이제 코트에서 같이 떴을 때는 그 포인트 득점 마진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10점인데 르브론이 없이 러브랑 이제 어빙만 떴을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9점. 네. 그러니까 총 19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르브론 제임스는 뭐 거의 클리블랜드라고 봐도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르브론과 어빙 그리고 러브 이 3인방이 잘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요즘에 이 부분에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뉴스를 좀 얘기해드리면 지난주에 참 미국 언론에서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카이리가 행복하지 않다 더 이상 팀에서. 그 스테판 에이 스미스가 스티븐 에이 예, 스티브 발음이 되게 이상하네요. 스티븐 에이 스미스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네. 어빙이 더 이상 클리블랜드 행복하지 않다. 그 다음날 어빙이 바로 얘기합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 다음날 다시 사과를 하는데 너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도 내 생각에는 이건 최상의 이상적인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는 소신을 밝혔죠. 사실 뭐 어빙이 이게 지금 뭐 행복하지 않다 이런 거는 그때 스티븐 에이 스미스 나와서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스티븐 에이 스미스가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확인시켜준 부분이고 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좀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과연 그럼 어빙이 클리블랜드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글쎄요. 어빙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빙도 문제고 팀 안의 역할도 좀 문제라 생각해요. 그 이유는 보시면은 어빙을 탑 포인트 가드라고 부릅니다. 뭐 조널, 릴라드, 뭐 CP3, CP3 이런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과연 그만큼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플레이메이킹 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가드들은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반대로 그럼 그 팀에서 그런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아니라는 거죠.
다른 조널이나 뭐 CP3, 러셀은 그 팀에 이제 약간 공을 리딩하고 배급해준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클리브랜드의 공을 배급해주고 리딩해준 역할은 르브론인 거죠. 왜냐면 팀에서도 그런 역할 못 받고 본인 성향도 안 맞고 그런 성향이 없고. 그렇죠. 그거는 뭐 사실 뭐 어빙이 잘못한다기보다는 어떤 어빙의 스타일 자체가 워낙 이제 아이솔레이션 플레이 NBA에서 가장 능한 선수잖아요. 제 생각에 1대1 득점 능력으로 치면 제 생각에는 그 어느 선수가 견줘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워낙 뛰어난 선수이고 공격 부분에서는 다만 마찬가지로 이제 워낙 포인트 가드라기보다는 슈팅 가드의 기질이 다분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르브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타적인 선수잖아요. 네, 굉장히 이타적이면서 팀을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명의 조합은 사실 잘 맞는다고 보거든요. 어떤 성향상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상의 어떤 그런 차이점을 보면요. 저는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두 선수 모두 이제 온볼 플레이어에 능한 선수들이니까 사실 어빙한테 기대하는 부분에 이제 리딩의 역할이 아니라 만약에 득점의 역할이라면은 공을 많이 쥐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그만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르브론만큼 공격 기회를 많이 못 받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사실 뭐 케빈 러브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이죠. 그 미네소타에 있을 때는 정말 정말 오직 러브에 의해서만 모든 공격이 세팅돼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만큼 유시지 레이트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직접 발을 받아서 이렇게 플레이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참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주요 플레이 중에 하나가 러브가 그냥 스팟업 슈터로 이렇게 그냥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코너 3점 슛을 이렇게 르브론이나 그 어빙이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찔러주면은 여기서 받은 다음에 슛하는 거. 근데 러브는 캐치 슈터가 아니란 말이죠. 러브도 뭐 어빙이나 르브론에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어야지만 효율적인 어떤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을 동시에 다 살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할 수 있겠고 예전에 뭐 마이애미랑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희생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세 명 간의 어떤 그런 거는 그러니까 크리스 보시가 굉장히 희생을 많이 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그 세 명 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러브는 제가 좀 좋아하는 선수인데 사랑꾼이니까. 제가 잘생겨가지고. 루비오를 좋아하는데 그때 같이 뛰었거든요. 근데 그 러브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눈에 띄는 게 공격 리바운드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클리브랜드 봐서. 그러니까는 러브가 항상 3점 라인 밖에서 뭐 어빙이나 르브론 제임스가 들어가다가 빼주는 패스를 받아서 3점을 쏘는 경우가 많잖아요. 킥아웃 패스를 받고. 그러니까는 공격 작업을 할 때 골대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르브론이 결장을 하고 그때 3쿼터에 가비지가 이제 났거든요. 르브론 없이. 그래서 저는 어빙하고 러브가 그러면은 르브론이 없을 때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를 봤는데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델라베도바가 막 나와서 막 2대2 하는데 답 없죠. 어빙은 아이솔레이션 하는데 다 어빙이 할 거라고 하니까 어빙한테 다 붙습니다. 러브도 이제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사실은 클리브랜드는 진짜 아이솔레이션을 기반한 팀의 공격 전술을 많이 쓰는데 최근에 ESPN에서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해주는 그 경기 장면을 브레이크다운 해주는 걸 보면 케빈 러브의 역할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르브론이 돌파를 해서 이제 페인트 들어오면 사실은 르브론을 1대1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리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페인트까지 들어오면은 사실은 많은 수비자들이 협력 수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공간들이 3-4개가 있는데 여기서 뭐냐 르브론이 가장 강점이 뭐냐면 비전이 좋다는 거죠. 코트 비전이. 그렇기 때문에 킥아웃에 너무나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뿌려줍니다. 근데 누구한테 뿌려주냐? 러브한테 뿌려주는 거죠. 그럼 러브는 이게 익숙한 플레이어냐? 그렇지 않죠. 스파더 슈터는 사실은 뭐 J.R. 스미스라든가 뭐 이만 슈터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할 수 있었던 거. 과거엔 레이 알렌이 있었지만 뭐 이런 선수들이 필요했던 건데 러브는 여기서 지금 이거를 잡고 페널티를 들어가야 되나? 쏠까 말까? 아니면 쏴야 되나? 아니면은 다시 패스를 받고 더 돌려야 되나? 이 고민의 찰나가 사실은 플레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를 네.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어빙의 온볼 상황 똑같습니다. 어빙도 대단히 좋은 페널테이션 능력 갖고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오죠. 막을 수 있냐? 못 막죠. 그러면 다시 또 형업사에 들어옵니다. 그럼 누가 비냐? 러브가 비죠. 그러면 또 망설입니다. 이게 어게인 되다 보니까 동료들은 또 러브를 주지 않죠. 그럼 무리한 슛 또는 샤클락이 얼마 안 남아서 막 억지로 만들어가는 플레이들. 사실 타이론 루 감독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 감독으로 바뀐 다음에 러브가 반짝 잘했잖아요. 맞아. 네, 그때 눈에 띄는 게 러브가 그 페인트존 안에서 공격하는 시도 횟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그 주인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브를 단순히 킥아웃 패스 받는 그런 3포인트 슛
샷에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르브론이나 2대2 플레이도 하고 네. 림을 향한 공격을 좀 더 늘려야 네, 네. 클리브랜드도 공격 그런 어떤 옵션들이 더 많아지지 않아. 개인적으로 트리스탄 탐슨을 그 돈 주고 할 이유가 있었나 싶어요, 사실은. 트리스탄 탐슨이요. 네, 트리스탄 탐슨 사실은. 사실 그냥 뭐 워낙 리바운드에 능한 선수다 보니까 특히나 특히 뭐, 공격력은 뭐 리그 탑급이죠. 근데 지금 클리브랜드에서 믿을 만한 센터가 그렇죠. 탐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모즈고프는 부진하고. 모스코프 그렇다고 해서 뭐 탐슨이 뭐 리바운드는 굉장히 잘하지만 그 어떤 사이즈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뭐 샷블락킹 능력을 감안했을 때는 뭐 팀 디펜스에 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러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제 사실 크리스 보시와 좀 비교를 하고 싶다면 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는 사실 뭐 직접 자기가 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팀의 디펜스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특히 이제 5번으로 20번을 뛰면서 기용될 때 그랬었는데 러브는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하죠. 네, 수비에 있어서는 확실히 어떤 스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느린 것도 있고 리액션 타임이 좀 느리기 때문에 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클리브랜드 캐빌리어스가 블락 수치가 리그 29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꼴등에서 완전 하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샷블락 할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전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전술적인 문제 말고도 코트 외적으로 너무 잡음이 많습니다, 이 팀이. 네. 뭐 일단 뭐 르브론이라고 하는 리그 탑의 헤드라이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스팟라이트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은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르브론이 마이애미 휴가 가는 것도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상관없잖아. 3일이나 경기 여러 사실 왜? 그거는 또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시기상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그 주에 캐빌리어스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기 마이애미 가서 이제 할 수 있지, 쉴 수 있고, 솔직히 이거는 뭐 누가 상관할 건 아닌데 가갖고 그 굳이 뭐 영상을 트위터로 올리고 이렇게.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어빙이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르브론은 전 동료였던 웨이드랑 함께 이제 트레이닝하면서 춤추고. 해피의 모습을 보여주고 뭐 올스타전에 다 같이 막 이렇게 뛰면서 진짜 친구 하면서. 르브론이 워낙 좀 히스토리상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성숙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조명이 된 것 같아요. 좀 아쉽죠. 그러니까 정말 리그를 10년 동안 대표하는 선수고 4번의 MVP, 2번의 챔피언을 갖고 있는 사실은 리그 탑 플레이어입니다. 근데 입이 요즘 뭐 트위터에 트위터를 지금 지웠으면 좋겠어. 퍼거슨이 감독으로 오면은 아니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최근에도 뭐 클리브랜드닷컴을 통해서 얘기됐지만 뭐 어빙, 르브론, 뭐 타이런누가 얘기하기에 뭐 인포서가 필요하다. 인포서라고 하면 뭐 경기 중에 뭐 파이팅. 그쵸, 파이팅 있는 선수죠. 뭐 JR 작년에 스미스처럼. 뭐 제이슨 스는 인포서는 아니죠. 작년에 뭐 퍼킨스라던가 아니면 뭐 마이애미 션의 뭐 버드맨 같은 역할인데 뭐 그런 말을 한다거나 혹은 뭐 최근에 뭐 실수할 수는 있다. 내가 팀인데 그건 좀 이제 발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왜 쓰냐고 그냥 집에서 혼자 얘기하지. 그런 말을 이제 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팀원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그렇죠. 리더십을 좀 발휘해 줬으면 물론 그렇게 하겠죠. 저희가 모르는 얘기들이 많겠지만 사실 뭐 클리블랜드가 1위이고 동부에서 어쨌거나 1위잖아요. 그다음에 르브론은 2월에 선수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르브론이나 클리블랜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해야 될 텐데 맞아요. 제가 NBA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이게 아마 그 서부랑 비교가 되는 게 아닐까. 서부 1위 팀과 동부 1위 팀의 그 이펙트가 너무 좀 차이가 나요. 이거는 뭐 벌써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유지가 된 트렌드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골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막 미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클리블랜드가 골스 만나서 되게 무기력한 경기를 보여준 적도 있고 세난한테도 뭐 1승 1패로 그렇게 됐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프로니까 언론과의 플레이나 뭐 자기의 그런 언행들을 분명히 프로로서 잘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 무의식적으로 비판하고 그런 건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예를 들면 커리는 이기면 칭찬을 받고 지면 네. 아쉽다는 소리 듣죠. 네. 근데 르브론은 이기면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처럼 지면 느껴지는. 네. 욕을 다 하죠. 네. 네. 그게 NBA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가진 숙명이죠. 네. 그렇죠. 뭐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뭐 코비 브라이언트라든지 예전에 메이 존스, 래리 버드 다 그런 경험을 겪고 이제 있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기에 참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이 투덜된다라는 게 저는 지금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런 루머를 더 이상 이제 안 나오게 하려면은 방법은 하나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우승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우승만이 모든 걸 이제 다 힐링해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저 근데 우승하기엔 좀 벤치 자원이라든지 이게 그렇죠. 이제 네. 리그 탑급 팀들과는 좀 비교가 되죠. 사실 벤치라든지. 네, 캐블레스가 되게 벤치장이 비약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왜 제이알 스미스를 벤치 자원을 기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저희가 계속 다뤘던 주제지만 그 UCG 레이트가 그렇게 높은 그런 빅3를 지금 같이 선발 라인에서 뛰고 있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제이알 스미스라는 어떤 득점이 가능한 그런 선수를 굳이 스타팅 멤버로 그냥 기용을 해야 되나. 물론 이게 벤치 그만큼 쓸 선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제이알 스미스 같은 선수는 좀 식스맨으로 기용하는 게 지금 플레이상 맞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이알 스미스는 사실 혼자 메이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의 유일한 그렇죠. 지금 현재 벤치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아이솔레이션 플레이가 되는 유일한 자원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차라리 빅스를 제외를 한다면. 이마 셰퍼트를 차라리 넣고 수비가 좋은 네, 핸드가 슈퍼트인데 좋은 뭐, 예. 셰퍼트가 들어왔다가 먼저 식스맨으로 제이알 스미스를 쓰는 게 슈퍼트를 100풋박이 선발로 쓰고. 네. 네, 이제 벤치 효율성이 골스나 세난에 비해서 형편이 없거든요. 네. 리그 26위예요. 와, 동부 1위인데 벤치 자원은 리그 26위야. 효율성이. 그래서 세난이나 뭐 골스는 1위랑 5위인데 이런 이제 대권을 노리는 팀들과 어떤 벤치 자원에서의 그런 걸 따져 보면은 아까 호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벤치 효율을 좀 높여야 된다. 네. NBA 경기 이제 많이 보면서 요새 올해 많이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벤치. 그렇죠. 주전의 어떤 그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12분 한 쿼터 12분이라는 그 시간을 온전히 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수들 뛰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경기력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건 그 선수들이 벌어놓은 점수를 어떻게 벤치가 지키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우승한 팀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꾸준한 요소가 두 개가 있다면은 하나는 수비고 하나는 벤치인 것 같아요. 아,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충족이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정말 확고한 우승 후보로 좀 거듭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클리브랜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가 좀 많이 부족한 거죠. 뭐 최근에 이제 영입을 통해서 데리고 온 체닝 프라이가 있긴 하지만 네. 그 선수가 뭐 크게 사실은 벤치의 그렇죠. 뭐 능력을 바꿔줄 정도의 큰 어떤 뭐 존재감이 있는 선수는 아니고 모스고프도 너무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조존슨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조존슨이 참 좋았을 텐데요, 그죠? 르브론이 또 성공하나 싶었는데 전화했죠, 이번에도. 전화 안 했어요?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제 중? 예. 전화 좀 아쉬운 받아.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있어. 뭐 상상한다면 레이 알렌이 컴백을 하는 거죠. 예, 알렌. 컴백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 네. 근데 클리브랜드는 진짜 이번 시즌 내내 골든 스테이트가 이제 상승하면서 너무 많은 드라마, 너무 많은 뉴스들이 많아요. 특히나 감독 교체가 중간에 있었죠. 네. 이 감독 교체가 옳았을까요? 지금 사실은 교체 이후에 초반에는 타이런 루가 되게 좋은 성적을 보이다. 최근에 다시 또 데이비드 블랙 감독보다 좀 낮은 성적으로 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승률에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네, 뭐 크게 경기력에서도 월등하게 나아졌다. 뭐 선수를 쓰고 이런 거 면에서도 전혀 나아진 게 사실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저번 그 블랙 감독이 해임됐을 때 해고됐을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었지만 르브론 같은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온앤 오프터 코트에서 보여준 선수를 장악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경력이 많고 풍부하고 직접 스스로 우승한 경험이 있고 이런 감독들이 와야지 좀 르브론을 좀 이렇게 지휘할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 그렇게 말씀하신 온오프에 그렇게 큰 장악력이 있는 그 선수가 요즘 최근에 보이는 행동들이 너무 저는 리더로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면 인디애나전에서도 뭐 동료가 실패해서 스틸을 당해서 폴 조지가 지금 속공 패스트백 들어갈 때 그냥 짜증을 내더라 코트에서 그냥 수비를 안 가고 그냥 그런 사실 이슈들이 정말 무수히 많았죠.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고 그냥 벤치에 혼자 들어가는 장면도 이번 시즌에 한번 보였었죠. 네, 그렇죠. 맞아, 그것도. 그거는 정말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말썽꾸러기들이라도 그렇게 그냥 경기 도중에 혼자 타임아웃도 안 부른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벤치 들어가는 거는 트위터에 쓴 거 아닐까요? 타임아웃.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쉬워요. 네. 갖고 있는 왜냐면은 모 익명의 클리브랜드 전 선수가 최근에 얘기했던 게 이제 클리브랜드 내에서 선수와 르브론드가의 관계는 약간 그 빅브라더와 스몰브라더의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그 되게 그 관계 자체가 그냥 같이 동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빅브라더 스몰브라더 관계인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코트에서 보이는 리더십은 약간 짜증은 부릴 때도 부리고 안아주지 못하는 약간 그런 리더십의 아쉬움이 좀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 팀이 과연 대권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후반기 더 봐야겠지만 3인방의 어떤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전술을 하루라도 좀 빨리 꾸릴 수 있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동부 파이널을 올라갈 건 거의 확실실 테니까 서부 팀들과 경기에서 좀 잘 해야겠죠. 그런 요즘 재밌습니다. 토론토와 그 그렇죠. 1위를 놓고 네. 싸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토론토가 굉장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죠. 네. 오늘도 포트랜드를 이기더라고요. 네. 네, 사실은 최근에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래저래 성적과 가십으로 말이 많은 동부 1위 클리브랜드 올해 동부에서 우승을 할지 대권에 도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까지 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르브론의 지배력은 계속 이어질지 한번 하반기 지켜보시고 플레이오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까지 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더 플레이어 시간입니다. 플레이어. 네. 플레이어.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플레이어. 네, 플레이어. 네. 바람둥이란 뜻이죠. 노는 거죠 이제. 자, 이번 주 주제는 2인자인가 1인자인가 2인자 같지 않은 1인자 케빈 듀란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항상 그래왔듯이 프로파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생 9월 29일 올해 나이 27살이고요. 출생지는 워싱턴 DC입니다. 수도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네. 키는 2m 6cm, 몸무게는 109kg. 윙스팬이 2m 23cm. 그럼 뭐 장난 아니다. 레나드보다 더 큰 넓은 거 아닌가요? 그러게. 그렇죠. 팔이 딱 봐도 길어. 포르징기스를 하고도 포르징기스 더 남는 플러스 거예요. 더 넣는 거네. 대단하네. 네. 대학은 텍사스 대학을 나왔고요. NBA 들어온 건 2007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픽으로 네,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시애틀 슈퍼소닉스라는 그쵸.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의 시티의 썬더. 전신이죠. 그렇죠. 뭐 대단합니다. 케빈 듀란트는 뭐 다 아시겠지만 NBA 루키 오브 더 이어를 받았고요. 네, NBA MVP도 2014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뭐 득점왕은 총 4번, 올스타는 7번, 퍼스트팀에는 5번. 아, 득점하고 4번 했구나. 네, 4번 많이 했더라고요. 했네. 네, 뭐 금메달도 땄고 올림픽 나가서 네, 뭐 대단합니다. 네, 케빈 듀란트 하면 득점력이죠. 그렇죠. 스코어링 머신. 예, 스코링 프로디지, 이 득점 신동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요. 이게 존 홀린저라는 멤피스 구단 부사장이 그렇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먼저 NBA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 평균 득점이 25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진짜 대단하죠. 뭐 이미 대학 때부터 날라다녔죠. 텍사스 컬리지에서는 25.8을 기록했고 NBA 들어와서는 지금 커리어 평균이 27.4점입니다. 이게 현역 선수 중에는 1위고요. 커리어 상으로도 평균 득점 치면 4위의 그렇죠. 기록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록. 27살입니다. 네. 더 이 뛰겠네. 선수가. 예. 상관 그렇죠. 없으면. 예. 득점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타이틀을 불허합니다. 역대에서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 봐더라도 네. 이 선수처럼 이렇게 다재다능한 어떤 득점 부분 하나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모든 방법과 동원을 다 써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모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다재다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드라이브도 되고 슛도 되고 덩크도 하고 뭐 3점, 2점 가리지 않습니다. 풀업 3점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클럽이 있습니다. 180 클럽이라고. 네, 그렇죠. 180 이상이면 마마무 160. 이게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게 50% 이상의 필드골 성공률과 40% 이상의 3점 슛 성공률 그리고 90% 이상의 자유투 성공률을 한 시즌에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기록한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180 클럽이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능 슈터를 의미합니다. 뭐 거리를 가리지 않고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1980년부터 3점 슛 성공률을 이제 측정하기 시작했대요. NBA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 클럽이 생겼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필드골을 300개 이상, 그다음에 3점은 82개 이상, 그다음에 그 프리드로는 125개 이상을 한 시즌에 이상 기록한 선수의 성공률을 따지는 거죠. 역사상 이게 이제 기록이 80년부터 됐으니까 35년 동안 단 6명. 또 누가 있어요? 일단은
스티브 내쉬. 그렇죠. 오. 스티브 내쉬는 여러 번 달성을 했죠. 이 선수는 4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한 번은 프리드로를 89.9%로 실패한 거예요. 프리드로 그러니까 정말 자유투를 하나만 넣었으면 90%가 그렇죠. 돼서 또 5시즌을 한 건데 그렇죠. 4번 했습니다. 정말 그다음에 대단하네요. 이제 그 레리 버드. 아, 레리 버드 이 레리 선수가 이 180 클럽이 처음으로 그렇죠. 그렇죠. 들어간 선수고 2번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죠. 레디 보드인데. 레리 버드. 그다음에 마크 프라이스. 그렇죠. 그다음에 레지 밀러 그리고 덕 노비츠키. 그렇죠. 예. 좀 어마어마한 슈팅에 대한 능력을 보인 선수들과 비교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역대 최고의 슈터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2012, 13 시즌 네, 케빈 듀란트가 이 기록을 달성했는데 가장 어린 나이에 180 클럽에 들어간 선수고요. 올 시즌에는 지금 필드골을 5할 7리, 그다음에 3점 슛은 3할 9푼 7리, 아, 살짝 떨어지네. 살짝 떨어지죠. 네. 그다음에 자유투는 8할 9푼 7리. 아주 아쉽네. 아쉬워, 아쉬워. 좀만 더 하면 레드불 한 잔만 더 마시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커리가 이 기록 달성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렇죠. 그럴만 하죠. 지금 필드골 5할 1푼 5리, 3점 슛은 4할 6푼 8리. 대단하다. 지금부터 다 실패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자유투가 9할 8리인데요. 대단하다, 진짜. 작년에는 그 3점 슛과 자유투는 성공을 했는데, 근데 그 필드골이 4할 8푼 7리로 실패를 했어요. 아. 그래서 올 시즌 이 기세면 뭐 180 클럽에 이제 커리가 이름을 7번째로 올린 선수가 될 수. 커리는 내년에 190클럽 도전을 해야 돼요. 3점을 40에서 50으로 올린 거죠. 네. 아, 200클럽 나오면 대단하겠다. 미친 선수입니다, 진짜. 근데 저희 듀란트 얘기 안 해요? 그러네. 아, 듀란트 좀 하면은 여기서도 2인자가 됐네. 그러니까. 2인자 얘기를 막 하려고 했어요. 대학도 진짜 대학 네. 때도 그레고든이라는 이름만 무성했던 네. 어마어마한 센터 그리고 시즌에 리그에 왔더니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덩쳐. 네. 진짜 또 아쉽죠. 르브론이 조금 내려가니까 갑자기 커리가 올라오고. 우리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커리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MVP 받았던 시즌이 사실 네. 케빈 듀란트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으로 내가 2인자가 아니고 1인자이구나 이런 걸 이제 저 리그 전 세계에 앞서 입증을 했던 네. 그런 계기였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부터 다시 커리가 올라와서 정말 짧더라고요 그 기간이. 그리고 부상을 당했고 그렇죠. 부상을 부상이 되게 당하고 컸죠. 네. 근데 저는 듀란트에 대한 기억이 뭐가 있냐면 12년 시즌일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사실은 그 NBA 농구 보면서 박스원이라는 박스앤원 그러니까 박스 한 앤 명만 이제 박스원. 박스원이죠. 공식 용어로는 박스 N1인데 네. 그냥 박스원이라는 수비 전술을 쓰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게 12년 전에 샌안토니오 스퍼스 네. 팀 디펜스라는 건 정말 잘하는 네.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경기에서 그레 포포비치가 박스원을 사실은 그 당시 리그를 지배할 때도 아닌데 붙여주더라고요. 그 케빈 듀란트한테. 그걸 끝나고 이제 그레 포포비치가 사실 이건 코비나 이 정도 되는 사람한테 하는 거다. 근데 왜냐하면 얘는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득점을 혼자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게 막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박스앤원은 저는 근데 NBA 보면서 박스앤원은 주로 이제 아마추어나 하시면은 이제 뭐 대학 농구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보는 농구를 펼쳤을 때가 가장 쇼킹했고 그래서 얼마나 잘하길래라고 하면서 이제 지켜봤던 네. 기억이 있어요. 케빈 듀란트의 그 커밍아웃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2012년도 플레이오프였죠. 그 당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오클라호마가 이제 결승전 가기 전에 무찔렀던 팀들이 이제 레이커스랑 댈러스랑 샌안토니오였단 말이죠. 근데 이 세 팀들이 그 서부 컨퍼런스를 그 전에 15년 동안 지배를 했던 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세 팀 중에 한 팀이 항상 그 결승에 올라갔던 팀들이었는데 듀란트가 이 세 팀을 꺾고 이제 처음으로 오클라호마라는 이제 그 팀 이름을 이제 전미에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포포비치 감독이 지금 언급을 하셨지만 끝나고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런 세 팀을 이렇게 지난 15년 동안 서부를 지배했던 세 팀을 꺾고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듀란트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서막만 알려고 네. 그걸 못했죠. 그렇죠. 아니 책을 서문을 쓰고 감사 인사로 끝나겠어. 아니 아쉬워. 그러니까 너무 좋은 선수고 그렇죠. 네. 인성도 좋고
참 험불하면서도 아니, 뭐 언론하고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인정 못 받는 게 마지막 파이널에서 그렇죠. 르브론한테 졌죠. 그렇죠. 마이애미에게 이 선수가 왜 2인자로 불리느냐를 좀 찾아봤는데 네. 일단 그 대학 시절에서도 그렉 오든한테 좀 밀렸고요. 그 드래프트가 전체 2순위입니다. 네, 1순위가 그렉 오든이라고. 그 드래프트는 좀 유명했어요. 둘만 그렇죠. 보이는 그 둘만 그 역대급으로 둘만 보이는. 보이는. 네. 근데 한 폴란드가 명- 망했죠. 네. 그리고 케빈 듀란트가 MVP 투표에서 2위를 3번이나 합니다. 그렇죠. 이게 다 근데 1위가 르브론이죠. 네. 그 준우승을 하죠. 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1인자로 발돋움하고 날개를 단 게 14시즌. 그 말씀하신 그 네. 호세님 말씀하셨던 그 시즌이죠. 네, MVP 시즌입니다. 아, 근데 이때 스피치가 감동이었죠. 아, 예, 감동이죠. 눈물의 스피치였죠. 그렇죠. 네. 아, 되게 이모션리하게 좋다고 그 끝나고 나서도 되게 많은 언론들에서 찬사를 보냈던 네. 스피치죠. 스피치 본문을 봤는데 뭐 동료, 친구, 가족, 그러니까 모든 지인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다 감사하고 사랑한다. 네, 팀원 전원한테. 그렇죠. 네, 심지어 그 시즌 도중에 이제 들어왔던 캐논 버틀러까지 언급을 하면서 맞아요. 캐논 네, 버틀러. 정말 하나하나 다 언급하면서 그것도 소중함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직접 전달했었죠. 그걸 외워서 했나요? 아니면 메모장이 있었나요? 메모장을 보면서 했죠. 아, 그럼 탈 줄 알고. 아유, 보면 이게 보고 반복을 이렇게 물론 다 이제 그 읽은 건 아니겠지만. 네. 근데 제가 참 많은 선수들의 MVP 그 수상 스피치를 많이 봤었는데 네네. 최근에 뭐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험블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노출하면서 MVP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즌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취감도 많이 느꼈을 거고 한데 그렇게 험블한 자세로 한다는 동료들에게 게 끊임없는 그쵸. 감사. 예전에 데릭 로즈도 물론 이제 MVP 수상했을 때 또 로즈 얘기를 또 했는데 데릭 로즈도 로즈도 진짜 굉장히 잘- 험블했었고 네, 되게 험블했었죠. 또 예전에 앨런 아이버슨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스피치를 날렸었는데 로즈 스피치도 괜찮은데. 그쵸. 예, 최근에 본 거 중에 참 듀란트의 그 스피치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스피치 때 좀 안경을 좀 바꿔주고 싶었었는데 안경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 진한 녹색 그 네. 남색 정장 입고 그거 네. 너무 그 안 안경 어울렸어요. 벗겨주고 싶어갖고 네. 근데 듀란트 사실 뭐래도 잘 안 간지가 안 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과가 있어요. 맞아. 난민과 크로포드, 불쌍해. 네, 좀 자말 크로포드, 듀란트는 듀란트, 약간 그 소말리아 그쵸. 그 팔도 길어요. 그러니까요. 테이션 약간 프린스. 내가 ALS 전화 테이션 프린스. 그죠? ALS를 전화 누르게 만드는. 네. 그래서 이제 웨스브룩이랑 듀란트랑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똑같은 실수를 해도 듀란트가 좀 더 불쌍해 보이고 웨스브룩이 더 잘못한 것 같이 보여. 얘는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막. 근데 사실 그때 스피치 때 웨스트브룩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 둘이 그렇죠. 서로를 정말 리스펙한다고 느껴졌던 네. 게 그때 이제 스피치 때 러셀 웨스트 때 언론이 너한테 뭐라고 하던 너의 농구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스텝업이 되지 않은 상태죠. 러셀 너 너무 혼자 한다는 비난을 받을 때 시기에 너한테 뭐 어떤 크리티시즘이 가도 난 널 믿고 너의 농구 존중하고 너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케빈 맞아요. 듀란트의 어떤 그런 인적인 어떤 그렇죠. 예, 특징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요? I love you, man. I love you. A lot of people put unfair criticism on you as a player, and I'm the first to have your back, man. Through it all. Just stay the person you are, man. Everybody loves you here. I love you. 그리고 사실 그 웨스트브룩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웨스트브룩의 그 2012년 결승전에서 정말 삽질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메이 존슨 유명한 말을 한번 하죠. 내가 결승에서 본 포인트가 중에 최악이다. 웨스트브룩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사례도 있었고 어떤 정말 뛰어난 어떻게 보면 샤키로닐과 코비 브란트 이후로 제일 뛰어난 두 명의 선수가 이제 같은 팀에서 뛰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코트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예,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 이 선수들이 정말 상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지금도 의문점이 계속 있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코비나 샤키로니가 하지 못했을 그런 말을 이렇게 1인자로서 좀 험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 선수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1인자 같은 2인자면서 2인자 같은 1인자 이런 느낌이 참 강한 선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스피치에서 감동이 되게 있는 스피치였는데 전 개인적으로 갑자기 딴 얘기인데 좀 웃긴 얘기도 있었어요. 네. 되게 울먹거리면서 스피치를 계속 하거든요. 그쵸. 울먹이면서 하는데 서지 이바카한테 이바카 넌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건 알고 있어. 그
계속 얘기해 이방카한테. 너가 진짜 고맙고 내 네이버로서 너랑 함께 주말 농구에 대해 얘기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이방카 영어 못해요? 근데 이방카는 계속 글적이면서 알아듣는 척을 계속해.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게. 나는 그 사중에. 이바카라도 좀 몇 년 떴는데 좀 이해하겠죠. 근데 그 언급을 해줬어요 듀란트가. 생긴 거 영어 제일 잘해. 거기서 듀란트가 뭐 난 알고 있다 너 영어 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얘기할게 이러면서 갑자기 얘기를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사실은 너무 정적으로 우리가 가길래 이박카를 한번. 네. 재밌네요. 네. 이바카 많이 나오네요. 우리가 네. 바카 때문에 살아요. 이바카 때문에. 우리 둘의 이바카. 우리들의 이바카. 전주희 씨. 이바카 씨. 시원시원하게 비빔밥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네. 근데 MVP 스피치 하면 뭐니 해도 마지막 멘트였죠. 네. 어머니 얘기 나눈 게 멘트였죠. 그쵸. 네. 울먹이면서 You're my MVP. 와, 그래서 진짜 웃겼어요 그때. 네. 소름 끼치게 간지가하지 않았어요 사실.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네, 맞아요. 사실 듀란트 좀 간지난 스타일은 아니라서. 맞아. 불쌍하다니까. 그래서 듀란트 이렇게 울먹이고 있는 안경 끼고 이렇게 청색 정장. 안경도 쓰고. 삐뚤어질 때 이렇게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이렇게 안경이 삐뚤어져갖고. 그래도 정말 마음만은 그렇죠. 따뜻한 선수 같네요. 들어보니까. 네. When you didn't eat, you made sure we ate. You went to sleep hungry. You sacrificed for us. You the real MVP. 사실은 근데 듀란트는 사실 그 동료들, 지인들 이런 쪽 프런트에는 되게 프렌들리하지만 사실 언론화는 그렇게 참 프렌들리한 선수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듀란트랑 비교하고 싶은 선수가 이 언론 외적인 부분에서는 좀 레일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레일런도 이제 워낙 예전부터 심성곡고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고 교회 오빠. 성가대하고 착하고 항상 하버드도 다니고 연습도 정말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서 되게 완벽한 선수인데 뭔가 언론에 대한 어떤 불만 표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독설을 많이 했었거든요. 직설적이고 그렇죠. 직설적이고 이렇게 스크리닝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막 던지는 거죠. 좀 이렇게 가끔씩 그런 부분이 표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슈퍼스타로서 사실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르브론이 구더스에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듀란트가 좀 가끔씩 이렇게 독설을 좀 잘 맺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드래먼 그린이 자기 뭐 솔직히 NBA 별로 많이 안 뛰었지만 이 선수가 자기가 본 NBA 선수 중에 이제 케빈 듀란트가 가장 뭐 심한 트래시 터커나 트래시 터킹을. 뭐 가끔 또 경기 중에도 막 이상한 제스처 취할 때도 그렇죠. 있잖아요. 목 긁고 테크니컬 파울 받고 종교가 기독교라면서 목 따는 심지어 여기 가슴에 성경 구절도 문신을 해놓고 살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케빈 듀란트는 대학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텍사스 대학을. 텍사스 지역과 대학을 되게 좋아해서 네. 풋볼 경기 있으면은 그 경기장을 가고 찾아가고 농경기도 응원을 해주고 그 이번에 슈퍼볼에 사진 찍으러 놀러 간 거예요. 그렇죠. 네. 커리랑 같이 커리는 나왔었죠. 북치러 갔고 듀란트는 사진 찍고 듀란트는 있어. 사진 찍는데 진짜 사진기가 되게 키만 긴 하던데. 거. 네. 팔이 더 길어. 난 진짜. 그리고 농구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는 진짜 그냥 사진 찍는 애구나 이런 그러니까 뭔가 간지가 않아. 알바생이구나 이런 느낌이죠. 모자 이렇게 뒤를 쓰고 있는데. 그렇죠. 진짜 약간 불쌍하게 생겼고. 그래도 지인들 진짜 잘 챙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5번도 뭐 그때 예전에 유소년 코치였나? 네, AAU에서 그 코치였던 찰스 크레이그가 사망한 나이가 35살인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35번을 입고 뛴답니다. 그렇죠. 네, 뭐 듀란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뭐 네. 자유님께 듀란트 소개해 주시면은 어떻게 듀란트를 또 저희가 지난주부터 한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시인 네, 자유님. 자유인에게 듀란트란? 케빈 듀란트는 1위인 듯 1위 아닌 1위 같은 플레이어입니다.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렇죠. 서버럭은? 자유인에게 3위인데 3위 아닌 3위. 모든 선수 다 했네. 네, 지금까지 더 플레이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유주의 시간입니다. 네. 네, 이번 주 자유주의 시간은 NBA에서 활약하는 외국인들, 비미국인들 선수들 특집을 한번 다 알아봤습니다. 네.
네. 현재 NBA에서 활약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뭐 그 히스토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많이 뛰고 있죠. 네. 네. 올 시즌 NBA에 등록된 그 외국인 선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 알아요. 네. 저도 아는데 모른 척 할게요. 저는 제가 말해준 것 같은데 모른 척할게요. 정말 안 맞네. 100명입니다, 무려. 그렇죠. 네, 로스터에 등록이 된 적이 한 번이나 있었던 그 외국인 선수입니다. 그 외국인 선수를 가장 많이 로스터로 등록시킨 팀은 샌안토니오일까? 스퍼스 맞습니다. 아니, 스퍼스겠죠. 6명. 네. 아스날. 스퍼스 외에도 6명씩 한 게 클리블랜드, 미네소타, 그리고 유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NBA 선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어딜까요? 국가는 스페인. 스페인,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가 있구나.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12명을 배출했습니다. 이야. 캐나다를 나는 그냥 미주권으로 봤네.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농구를 캐나다에서 만들었는데. 그렇죠. 네이스미스. NBA로 진출한 최초의 외국인 선수는 누구일까를 조사해봤는데요. 누구예요? 행크 비아사티라는 이름이 정말 빈티나네. 비아사티. 예.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뭐 비아사티? 뭐예요? 캐나디언입니다. 아, 캐나디언. 네. 빈티가 절절 흐르네 아주. 무려 1946년도. 와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름을 안 들어봤어. 네. 되게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 네. 아니 이렇게 오래전 선수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죠. 네. 이 선수가 이제 최초로 뛰긴 했지만 NBA는 그렇게 그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그렇죠. 드림팀이 결성이 되면서 외국인 선수의 NBA 그러니까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됐죠. 그 전에 일본 선수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누가 있었죠? 와타라 미사카라고 미사카? 유타에서 자라난 제일교포인데 아, 제일교포. 이 선수가 이제 첫 백인이 아닌 오. 선수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몇 년도예요? 47년도. 바로 다음 연도. 바로 다음 연도네. 그때가 이제 제키 로빈슨이라고 MLB의 첫 흑인 그쵸. 진출했던. 그 LA 다저스? LA 네, 다저스. 맞아요. 네. 그때랑 똑같더라고. 그때는 브루클린 다저스였나? 네, 그쵸. 네. 42번. 영화도 있죠. 좀 잘하시네요. 네? 야구 좋아하시면 야구 팟캐스트로 같이 가실까요? 야사롱? 어따 비교해? 어쨌든. 그 말씀드린 그 본격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진출한 시기를 드림팀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왜? 네, 그게 이제 88 서울올림픽 때 그때 이제 냉전 시대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굉장히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던 시기인데 이때 소련이 준결승에서 미국을 제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 중심에 이제 소련의 센터 사보니스. 그렇죠. 아비다스 사보니스. 아비다스 사보니스라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이 선수는 이제 구소련 지역 리투아니아 출신인데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프로에 17살에 데뷔했고 소비에트 리그는 3회 연속 우승하고 뭐 유로스카 이런 것도 받고 미스터 유로파. 대단합니다. 유명하죠, 사보니스. 네. 사실 이 선수가 그 85년 드래프트 때 애틀란타에 드래프트가 됐습니다. 근데 21세 이하라서 이게 출전이 불가하게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86년도에 포틀랜드로 이제 드래프트가 되는데 그때 당시 소련 리그 규정에 NBA 진출 불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NBA에 전성기를 보내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95년도에 그 진출 제한 같은 게 다 풀리면서 NBA 데뷔를 한 이때 나이가 31살입니다. 그렇죠. 이미 뭐 잔부상과 전성기를 다 보내고 이제 그리고 사보니스 하면 사실 그 부상 말씀하셨는데 부상이 정말 아이콘이에요. 정말 그 되게 유명했던 게 그 포틀랜드 이제 31살의 그 늦은 나이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피지컬 테스트를 받잖아요. 네. 엑스레이를 하나 찍었는데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얘는 농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태를 가진 선수라면은 네. 파킹장을 갔을 때 장애인 파킹장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의 몸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어떤 그 공산주의 체제의 어떤 그 혹사시키는 농구에 굉장히 많이 혹사를 당했었고 실제로 이제 뭐 아킬레스 부상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심각한 부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배경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국대에서 좀 출전한 경우도 있었고 이러면서 사실 전성기를 많이 날려먹었죠. 네. 하지만 그 88년도 올림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뛰었던 상대팀에는 이제 막 데이빗 로빈슨이라든지 뭐 데니 매닝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 선수 자격으로 나갔지만 나중에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이 같이 있었는데 네. 다 한결같이 얘기를 하죠. 이 선수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선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센터인 것 같다. 제일 힘들었던 상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말할 때 NBA에서 보지 못해서 제일 아쉬웠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사보니스가 아닌가. 전성기 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찾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제 막 활약을 했는데 NBA 못 들어온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가 한 명 있다고요. 오스카 슈미트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브라질 출신의 스몰 포워드입니다. 근데 신체 사이즈가 케빈 듀란트랑 똑같습니다. 2m 5에 그 당시에 난민같이 생겼나요? 백인입니다. 네, 잘생겼고요. NBA에서 뛰지 않은 최고의 농구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 허재가 아닌가요, 이건? 오스카 슈미트 맞나요? 스위님이 갑자기 한국인 농구 선수를 리스펙! 망하더니요. 네,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계 농구 역사상 클럽과 국가대표 통산 득점을 합쳐서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압둘자바보다 맞는 거. 압둘자바가 38,387점의 NBA 기록인데 이 선수는 무려 49,737점입니다. 말이 안 돼.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49,000점? 뭐 기계인가요? 1년 내내 뛰네, 그럼. 그렇죠. 이 선수는 그리고 이탈리아 리그 득점왕을 7회, 스페인 리그 득점왕 1회, 브라질 리그 득점왕 8회를 했는데요. 뭐 반장이야? 45세에 프로 은퇴를 합니다. 그게 03년도인데 이때도 득점왕을 하고 은퇴를 합니다. 대단하다. 더 할 수 있던 거잖아. 네, 더 할 수 있었는데 은퇴를 5만 하고. 채우지 왜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 통산 5회를 출전했는데 그 통산 득점 기록이 무려 1000점이 나왔어요. 올림픽 5번 나갔다. 올림픽 나간 농구 선수 중에서 1000점 넘으면 이 사람이 유리합니다. 아니, 올림픽 5번 어떻게 나가? 20년 동안? 그게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올림픽, 그러니까 브라질 대표로 뛰기 위해서 NBA를 포기한 선수라고 아니, 할 수 NBA 있죠. 가도 브라질 대표 뛰면 되잖아. 예, 근데 그 규정이 이제 89년도 전까지는 그렇죠. 피바에 의해서 NBA 선수는 올림픽에 뛰지 못한다.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하죠, 올림픽.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규정 때문에 못 뛰었는데 그때 포기를 한 거죠, NBA를 이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88년도에 이제 패배를 하면서 네. 중결승전이었죠. 중결승전에서 이제 소련한테 패배를 하면서 피바 총재와 이제 당시 NBA 데이비스턴 총재의 어떤 그런 협상이 있었죠. 네. 왜 지금 유럽 리그나 다른 나라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아마추어고 네. 왜 NBA 선수는 프로냐? 다 프로지. 네. 그래서 그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깊은 빡침이 있었던. 예.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빡침이 깔려 있어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빡친 거죠. 이제. 심하게 빡쳐서 그렇죠. 네. 드림팀이 나가죠. 네. 소위 말해 개빡쳐서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꾸려서 그렇죠. 네, 정말 역대 최고의 팀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맞습니다. 진짜 그때 어마어마했죠. 맞아요. 네. 근데 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NBA가 사실 다른 3대 미국의 3대 프로리그보다 인기가 조금 덜 했대요. 그렇죠. 3대 프로리그. 4대 아니야? 그러니까 4대 프로리그인데 이제 그 외에 3대 프로리그 있잖아요. 예. 풋볼, 야구, 하키. 보다 조금 인기가 떨어져서 그런 면에서도 좀 작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NBA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대가 사실 다 위기였는데 ABA라는 위기가 이제 같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리그 자체에 워낙 이제 범죄라든지 어떤 마약이라든지 그런 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지만 1980년도 결승전 같은 경우도 생중계가 되지 않았었죠. 근데 80년대 결승전에 누가 나왔었냐? 메이 존슨이 나왔었잖아요. 메이 존슨이 그 결승전에 카림 압둘자바의 어떤 부상을 이제 메꾸면서 센터로 나와서 이제 최초로 이제 결승전 MVP가 된 그 루키가 됐었는데 그런 경기에 생중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NBA 자체의 어떤 입지가 이렇게 막 높지 않았었고 그게 이제 레리 버드와 메이 존슨에서 이제 확립이 되었다면은 이제 92년도 드림팀을 통해서 이제 마이클 조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NBA가 인기가 많아진 계기가 된 거죠. 어마어마했죠 그때. 그쵸. 그때 멤버가 조던, 뭐 누가 있었지? 매직 존슨. 그렇죠. 레리 버드, 찰스 바클리, 칼 말론, 존 스타턴, 클라이드 드렉슬러, 데이빗 로빈슨, 패트릭 유잉. 정말 그때 지금 막 이름만 들어도 그쵸. 소름 돋는 선수들이죠.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 11명이 지금 명예의 전당에 헌혈이 돼 있죠. 한 명 누구야? 한 명은 크리스찬 레이트너.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한 명을 이제 아마추어 형태로 껴놓은 상태였고. 아니, 저 이름을 들으면 이럴 거예요. 그냥 우리가 NBA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10명 뽑아봐라고 하면 그쵸. 나올 만한 선수들을 네. 그냥 경기장에 풀어놓습니다. 그렇죠. 게임 캐릭터 10명을 풀어놔. 그렇죠. 박살내잖아요. 박살내죠.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적도 성적지만 그 경기 외적으로도 진짜 그때 영상을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2012년도에 그 NBA TV에서 그 더 드림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좀 검색을 해서 봐주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팬들이 정말 말이 안 되게 진짜 막 진짜
무슨 마이클 잭슨, 뭐 비틀즈 이런 장면 연상시킬 정도로 막 팬들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그럴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덕분에 이제 그 당시에 있던 꿈나무들이죠. 이제 저희랑 어떻게 보면 좀 저희 때보다 더 오래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선수들이 이제 처음에 그런 멋진 막 찰스 바클리 미친 막 풀코트 이제 막 덩크 이런 영상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농구에 대한 관심이 또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많이 넓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선수들 나중에 이제 뭐 노비츠키라든지 파워 가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나중에 이제 NBA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드림팀 이후에 NBA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증가했다. 제가 알기로 드림팀 그러니까 90년대 그때쯤만 하더라도 외국 선수들이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00 노비츠키부를 이제 중심으로 되는 이제 밀레니엄 시대부터는 거의 한 2배 정도로 늘어났고 이제 올해 이번 시즌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때보다 지금 4-5배로 늘어난 거예요. 네. 엄청난 그러면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드림팀 이후에 쭉 들어왔던 첫 번째 세대의 대표적인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물론 뭐 첫 번째 세대라 하면은 90년대? 90년대? 90년대 들었다기보다는 이미 뭐 그전부터 있었지만 뭐 드라젠 페트로비치가 아마 제일 대표적이겠죠. 물론 이제 80년대 그 포틀랜드에서 이제 식스맨 역할을 하다가 그 뉴저지 네츠로 가서 이제 맹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참 아쉬운 게 그 레지 밀러가 그 뽑았던 자기가 상대했던 제일 유대한 슈터가 드라젠 페트로비치였거든요. 근데 전성기가 정말 짧았어요. 왜냐하면은 좀 운이 안 따르면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독일 아우토반에서 이제 그 차 사고를 당하면서 일찍 목숨을 잃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성기는 짧았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수라고 하면 그 정도 될 수 있겠고 또 독일에서 왔었던 데틀레프 슈렘프도 있죠. 아 유명했죠. 네, 그렇죠. 네. 2년 연속 뭐 올해 식스맨 상도 받았었고 올스타를 받았었고 또 이제 숀 캠프나 게리 페이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같이 그쵸. 그 시애틀에서 당시에 맹활약 같이 했었기 때문에 있었기 기억이 때문에. 있었고 또 레이커스에서 메이 존슨과 같이 뛰었던 블라디 디바치. 디바치. 네. 네. 유고슬라비아를 당시에 지배를 하고 있었던 나중에 사크라멘토에서도 맹활약을 했었죠. 그 디바치가 누군지 모르시겠으면 세크라멘토 경기 때 그 관중석 옆에 서 있는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1층에. 네, 전 세계에서 플라핑을 제일 잘하는 선수죠. 그쵸. 네. 그러니까 플라핑 검색하면 영광 검색어로 아마 디바치가 나올 거예요. 김주성이랑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할리우드 액션이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스크린 세운 다음에 막 이렇게 아파 막 이러면서 이제 넘어지고 상대의 파워를 유도하는 이제 그런 플라핑이 굉장히 능했던. 하지만 코트 비전이나 패스도 되게 좋았던. 그렇죠. 코트 그냥 간지는 정말 안 났는데 코트 비전 이런 건 굉장히 능했던 선수죠. 또 뭐 그 당시에 아프리카 선수들도 서로 유입이 되죠. 그렇죠. 아프리카 선수는 뭐 사실 그 80년대부터 유입되기 시작했었죠. 뭐 이제 패트릭 유잉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킴 올라주원 이런 선수들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잖아요. 80년대에 들어왔던 선수들이고 이제 2000년대에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이제 유럽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다 하면은 이제 밀레니엄이 들어가기부터는 이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부터 이제 선수들이 영입이 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 세대가 따지고 보면 이제 92년 드림팀을 보고 성장했던 그렇죠. 그렇죠. 명확한 세대. 네. 그렇죠. 뭐 노비츠키라던가 뭐 스티븐 애쉬라던가 뭐 아르헨티나의 허재 지노빌리라던가 프리즈문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 사크라멘토에서 맹활약을 했던 뭐 페자 스토야코비치. 그쵸. 점점이 기가 막혔죠. 그렇죠. 또 가솔 형제들도 이때 좀 들어오죠. 그렇죠. 가솔도 그때 같이 들어왔었죠. 토니 파커. 그렇죠. 조니 파커. 그리고 지금은 뭐 언급 안 되지만 뭐 프랑스계의 조던은 원래 미카엘 피에트루스였거든요. 그때 올랜도에 있었던 그때는 아니고 그때는 사크라멘토에 있었고요. 그 나중에 이제 코비와의 결승전에서 이제 코비를 전담하면서 발리면서 유명해졌죠. 그 조던 프랑스의 되게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프랑스의 조던이 미카엘 피에트루스, 터키의 조던이 히도 터클루. 뭐 이런 뭐 각 나라별로 조던이 있죠. 한국의 그렇죠. 조던은 허재.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이상민이 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더더욱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더더욱더 뎁스가 좀 커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각 팀에 몇 명씩 있을 정도로 있었죠. 너무 많죠, 사실. 네. 정급하게.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역대 올타임 탑 뭐 한 10이 누가 있을까요? 뭐 아까 올라주원 말씀드렸지만 올라주원은 뭐 사실 뭐 국제 선수뿐만 아니라 NBA 전체 선수들 통틀어서 항상 탑 10에 거론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제 생각에 넘사벽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알려줘. 별칭 알려드리면 더 드림. 그렇죠. 꿈을 이룬 거죠. 네. 아프리카에서 건너와서. 아 진짜로. 도토 잠보를 이룬 거죠. 울지 마. 그리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두 번째. 저는 스티븐 애쉬? 아, 네, 좋죠. 캐나다의 메시. 그렇죠. 캐나다의 허재. 캐나다의 허재. 사포를 못하는 메시. 그리고 독일의 조던이죠. 노비츠키. 하나씩 다 각 나라 조던. 독일의 조던 노비츠키. 프랑스의 커리, 토니 파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뭐 지노빌리 선수 정도 꼽을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언급해드렸던 가솔 형제는 또 어마어마하게 아 우리 이 선수 빼먹을 수 없습니다. 야오밍. 아시아에 올라주었. 그렇죠. 네. 아시아. 야오밍은 사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성기 막 부상 때문에 좀 많이 커리어가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전성기 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전 리그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넘버 센터였죠. 사실 야오밍이 평가 절하하시는 한국 팬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야오밍이 되게 어마어마한 선수거든요. 대단하죠. 대단한 어마어마하죠. 선수죠. 그 몇몇 분들은 되게 뭐 그냥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좀 키마크라고. 비하하시는 분이 있는데 야오밍의 스킬, 슛레인지, 무브, 푸덕, 디펜스 정말 저는 되게 좋은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네. 간지가 안 나서 그렇지. 그렇죠. 코비 브라이언트에는 인이어 뺐을 때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그런 게 유명해. 야오밍은 이렇게 딱 꿈이 sus을 때 이제 조금 작은 흑인들이 점프해서 정면에서 불락. 네. 네이트 로빈슨이 참 좋아했죠. 또 누구 있지? 무톰보? 그렇죠. 진짜 무턴보가 있죠. 콩고 출신의 콩고의 천사죠. 무토모는 정말 콩고에 올라주어. 네. 정말 외적으로도 참 되게 많은 업적을 남겼던 선수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병원 세우고 그런 재단, 그 질병을 막기 위한 어떤 보건기구 같은 네, 거 자원 생겨서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 선수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네. 올스타전하고 올라디포랑 춤추고. 그렇죠. 그 목소리는 옛날부터 못 알아듣는 목소리였어요. 정말 무슨 담배를 한 40년 동안 핀 목소리가 아래를 끌어오는 목소리가 정말 나오는데 아, 그러면 저희가 한번 네. 그러면 이제 전체 좀 히스토리컬하게 베스트 탑을 뽑았다면 저희가 한번 저희 NBA 온 에어 저희 패널들이 뽑은 한번 외국인 현존 선수 한 베스트 한번 뽑아볼까요? 그러니까 미국 선수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밌겠다. 올스타의 팀 USA와 팀 월드처럼 그렇죠. 재밌겠다. 그러니까 팀 월드를 우리가 뽑아본다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가드부터 있을까요? 먼저. 뭐 토니 파커가 먼저 나오겠죠. 토니 파커. 고란 드라기치가 좀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드라기치도 루비오는 어때요? 조한 루비오 적극 추천합니다. 춤만 안 쓰면 정말 좋습니다. 예. 아니 어쨌든 팀 디펜스나 스틸 뭐 이런 거 다 어시스트 다 좋은데 그냥 슛이 고자라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제이스 키드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커리어 초창기에. 카드 또 누가 있을까요? 지금 고환이 좀 아프셔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지노빌리가 그렇죠. 그리고 지노빌리가 많이 못 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좀 오래 좀 정신적인 아시죠? 제이노빌리가 또 강심장 아닙니까? 또 이런 경기에서 또 네. 맹활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고환이 아파도 뛸 수 있죠. 그렇죠. 위긴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위긴스는 만약에 그렇죠. 슈팅 가드로 기용할 수 슈팅가드로 있겠죠. 뛸 수 있겠죠. 그렇죠. 아테토쿤보가 있네요. 그렇죠. 아테토쿤보. 정말 알찬 선수죠. 1번에 4번 다 기용할 수 있는. 그리스의 조던. 그렇죠. 그럼 지금 파커, 드라기치, 지노블리 그렇죠. 3명 뽑힌 건가요? 가드에서? 위긴스까지 4명. 그렇죠. 근데 4명 너무 많은데 12명 루비오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가드 포지션에 4명이니까. 4명? 그러면은 위긴스 빼죠. 지노빌리보다 위긴스죠. 왜냐면 지노빌리보단 루비오죠. 왜냐면 지노빌리가 좀 다쳤으니까.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노빌리는 쪄야 돼요. 한 경기 나와야 돼요. 아니 인절이에요. 저기. 그래도 우리 그래도 민지보다 잘합니다. 우리 4명이니까 한 명씩 말하죠. 자 가드 한 명씩 한번 추천해 보시죠. 그럼 저는 그럼 파커. 파커, 저는 지노빌리. 지노빌리. 저는 루비오. 저는 고란 드라기치. 그럼 나오네 이렇게. 정말 훈훈한데 이거. 위긴스가 빠진 거네. 위긴스 봐요. 뭐 근데 위기스는 또 포워드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오케이. 자 포워드는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쟁쟁합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네, 포워드 한 명씩 한번 추천해 보시죠. 한 명씩. 너무 많은데? 그렇죠. 저희가 자기 판타지 가진 선수 얘기. 저는 이제 바툼 얘기하고 싶네요. 니콜라스 좋죠. 네. 저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알호포드. 도미니카의 그렇죠. 네. 저는 그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덕 노비츠키. 노비츠키. 그럼 저는 포르징기스. 좀 포르징기스. 위긴스 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포르징기스 영상 보니까 춤 잘 추더라고요. 벤치에서 춤 좀 춰주면은. 할 수 있을까? 최근에 그 국대에서 이제 춤추는 영상이 있었죠. 네. 지금 몇 명 뽑은 거지? 4명이요. 호포드, 노비츠키, 포르징기스, 바툼. 네. 4명이 남았네요 이제. 8명 뽑았네. 4명 지금. 남았어. 센터에서 4명 근데 뽑았네. 센터 2명은 붙박인데 가솔 형제들. 근데 마크 가솔이 피지 나오시니까. 그럼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야 센터 한번 뽑아볼까요? 한 명씩. 저는 제 선수 발렌추나스. JV. 저 스크린도 잘 서주고. 예. 오늘 톨스 경기도 잘하고. 뭐 저는 그럼 제 선수 뽑을게요. 파워 가솔. 왜냐면 그 시카고 경기장이 있거든요. 파워. 진짜. 진짜로. 누가 있지 또? 저는 뭐 폴란드 폴리시 해머죠. 고탓? 고탓. 친구 고탓. 표장.
고자 고타. 그러면은 이거 고타는데. 잠깐 제 선수도 있네요. 루디 고베어를 빼먹었네요. 고베어. 그럼 선택하세요. 둘 중에 선택하세요. 누가 저는 고베어를 뽑겠습니다. 고베어. 고탑보다 일단 저는 고베어입니다. 그렇죠. 인사이드 슛은 없다고 봐야 돼.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바카 전주희 씨 이바카. 우리들의 이바카는 우리들의 이바카. 아껴줘야 돼요. 너무 많아 이바카는 어디서 나와? 대단한 팀인데요. 그럼 잠깐 불러볼까요? 카드, 파커, 네, 드라기치, 루비오, 지노빌리, 포워드는 호포드, 노비츠키, 포르징기스, 바툼, 포르지기스 약하다. 포르징기스. 그래도 어쨌든 뭐 네. 센터는 파우가솔, 루디 고베어, 발렌추나스, 이바카. 여기는 뭐 그렇죠. 우리들의 이바카만 빼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하네. 그럼 베스트 5 누가 뛰나요? 포가, 파커. 파커죠. 그렇죠. 파커가 아무래도 그다음에 슈팅가드가 없네. 그러네요. 뽑고 나니까. 근데 뭐 요새 뭐 스몰볼이고 뭐 1번 많이 뛰는 거 대세잖아요. 드라기치 같이 봐가지고 그냥 뭐. 같이 뛰어도 쓸 수 드라기치 있죠. 최근에 또 엄청 잘하잖아요. 그렇죠. 드라기치. 폼이 올라왔죠. 자, 스몰 포워드. 스몰 포워드가 약간 노비치키. 노비치키 뛰어도 될 것 같은데? 노비치키를 3번으로 뭐 아니 방금 뭐 스몰볼 가자고 하네. 이바카. 바툼으로 가야죠. 바툼으로 가야지. 왜냐면 바툼은 이제 득점력 없이도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프랑스 듀오 있으니까. 이거 되게 치열한데요. 파커 드라기치 바툼인가요? 파워 엄청 포워드. 치열하네. 파워 포워드. 노비치키. 노비치키지. 근데 노비치키랑 바텀은 노비치키랑 가솔은 사실 언터처블인 것 같은데 이거에서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차피 오래 못 뛰니까. 그렇죠. 노비치키랑 가솔은 파워 가서. 네, 파워 이를 정해졌습니다. 저희 그렇죠. NBA 오늘 패널들이 뽑은 비미국인 팀 베스트 12 중에 베스트 5. 엄청 치열했어요. 다들 들으셨겠지만 파커, 드라기치, 바툼, 노비스키, 파워 가솔입니다.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외국인 베스트 5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고기쟁 이런 거 달면 저희 반응 안 할 거예요. 오늘 이제 하승진 나오면 진짜 바로 박기훈 씨한테 일를 거야. 이거 재밌네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해봐도 재밌겠다. 올스타전 이렇게. 네, 이번 주 7번째 녹음 저희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3월입니다. 벌써 날씨가 봄이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인연 이어가지고 좋은 인연 피천득 씨 아직도 얘기하는 건가요? 좋은 인연 만드시긴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나들이 나가시거나 뭐 하실 때 운전하실 때 라디오 대신 NBA 오늘 팟캐스트를 틀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BA 온 에어.